안녕하세요. 똘스앤 에피셜 김이사입니다. 짜잔! 자, 우리 구독자가 아직 2,000명을 넘지는 않았는데, 똘스가 마이크를 사줬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크가 생겨서 조금 더 선명하게 콘텐츠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똘스도 그렇고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신 아파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이사의 컨텐츠는요, 어제 있었잖아요. 우리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동. 요즘 열일하시는 박상호 장관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 제가 아파서 그동안 조금 밀려있던 컨텐츠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이분의 발표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안,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었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 지원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4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요. 하나하나 가볍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신 내용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해서 구제를 신청하게 된다면 나라가 그 집을 사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나라가, 그러니까 LH가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해당 주택을 나라가 싸게 경매로 낙찰을 받은 만큼 만약에 차익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경매 배당금하고 차익까지 얹어서, 그러니까 경매 배당금, 임차인의 배당금과 그 차익이 있다면 퇴거 시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잔여 차익을 일시에 지급을 하고, 만약에 거주를 원한다면은 10년은 무상거주, 그리고 추가로 10년은 시세의 50%에서 70%를 할인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신탁 사기 매물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형을 확대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꼭 전세 사기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일어났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구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유형도 대상을 넓혀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칭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보험 요건이 있어서 사기 발생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대출이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환대출로, 이율 낮은 대환대출로 처리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한 주택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낙찰을 혹시 받게 된다면 디딤돌 대출, 여기에 생애 최초 혜택을 소멸하는 게, 주택을 갖게 됐으니까 생애 최초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애 최초 혜택을 소멸하지 않고 이거를 이연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중개사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늘 동네 북 취급을 좀 당하시잖아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겠다, 중개 대상물 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기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야당의 구제 대책과의 차이점도 비교를 딱 일목요연하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방식은 보증금 채권에 매입하는 방식이고 선구제하고 후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반면에 어제 발표된 현 정부의 구제안은 그냥 그 주택을 사버리겠다, 대신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돕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저희 채널의 방침이긴 해서 제가 말을 많이 아끼겠지만, 결국 빠르면 오늘 발의될 야당의 법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법안을 대놓고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의도가 너무 깔려있는 대책이라서 조금 웃음이 납니다. 전세 사기 당해서 지금 집 밖에 나앉게 생겼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뭐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뭐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뭐 조금만 부주의해도 당하는 게 사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거주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정부의 수정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전세 사기 당한 주택에 이분들이 살고 싶어 하실까요? 빠르게 돈을 받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내가 다음 갈 집이 있는 시점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사 준비하다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이주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뭐 낙찰률이라든가 뭐 채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두 대책 모두 다 피해가 일어난, 손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보전을 해줄 수는 없는 정책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의 안과 야당의 안, 두 안 모두 다 한계성을 좀 안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친권 문제로 다투는 이혼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나?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총선 전에도 있었던 이슈고 아직 국회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이 구제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양 진영들이 참 씁쓸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실 텐데 좀 더 서러우실 수 있겠어요.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딱히 뭐 확실한 묘수책이 없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요,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는 지금의 형태와 작태가 총선 이후에도, 그리고 지난 국회 때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위험한 전세 매물을 그들이 선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지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52주째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52주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개근상을 받아요. 1년이 52주, 1년 동안 전세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좀 많이 먹고 계시는 어떤 유튜버 분이 이것은 수도권만의 이슈다, 오르는 곳은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지방시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52주 상승 이전에는 60 몇 주 동안에 전세 가격에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60 몇 주 떨어지기 전에 전세가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전세가의 상승이 지속적이든 과거에 올랐었든 간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구제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근원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전세가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임대 가격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결국에 구제안은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제2, 제3의 전세 사기 대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현재 전세 가격의 상승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에서 발생이 됐어요. 전세 사기의 많은 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다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공급 물량, 우리 주택이 지어지는 신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임대 입법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또 줄어들어서 결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기피하고 있는 비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다시 몰려들어가 결국에는 전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전세 가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 가격 안정화의 세 가지 조건: 신규 공급과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그리고 임대 입법의 수정 또는 폐지. 이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딱히 묘안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와 임대 입법의 수정 및 폐지하는 현재 거대 야당의 기본 철학과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떠나서 현재 주택 시장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아직까지도 정부보다는 민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상 없다면 현재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쉽게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신규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단기간 내에 공급은 불가능하니까요. 자, 김이사의 결론 한번 볼까요? 2.2%, 3.5%, 2.9%. 이게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 그리고 경제 또는 경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물가 성장률. 전세라는 제도는요, 결국에 내가 가진 목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묶어놓는 형태잖아요. 과거에는 분명 유용한 방식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전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보증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라고 안심했었던 과거의 분들은 전세가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역전세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고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화폐 가치의 하락을 세게 맞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었었던 전세제도,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이는 정말로 매수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 타이밍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집을 사라고 막 불난집에 부채질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미루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릴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꼭 필요해. 그렇다면 사는 게 맞잖아요. 주택 매수가 가능하신데 지금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 주택 시장 기조가 아직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지금 가격이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역별로 정거점에 도달한 지역도 있고요, 정거점을 뚫은 지역도 있어요. 꼭 그런 지역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정주 요건이 양호한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오를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돈 안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주택 매수는 어려우시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을 지켜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전세 가격이 적절한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주택의 전세가율이 과연 적정한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매물이 거래가 없으니까 과연 적절한지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주변의 전세 시세, 주변의 매매 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꼭 따져보셔야 돼요. 작년에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놀랬던 거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을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정부의 구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배우 짧아서 안 했겠어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귀찮아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라에서 하는 구제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귀찮다 미루지 마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꿀팁인데요. 전세 계약하실 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해라 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문제가 있는 집들은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요소를 알고 있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보증보험을 임차인인 내가 내 돈으로 들겠다는데 집주인이 거부를 한다?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그 집은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 사실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 그 집주인을 만나서 직접 계약을 하고 대리 계약 안 하고 이런 부분 꼭 챙기셔야 된다. 전세 계약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기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김이사가 한 가지 더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등기부 등본을 최소 4번 떼보세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을 계약금 들 때 한번 떼드리고 잔금할 때 떼드리잖아요. 그 외에도 중간에 중개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이 떼세요. 700원이면 떼요. 700원을 들여서 중간에 한번 떼시고 그리고 입주한 다음에 전입신고 한 다음에 한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한번 떼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이런 사소한 방법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전세 사기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부분,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전세 계약에 대한 기본 요소들 꼭 챙기셔서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전세 사기도 물론 있지만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 꼭 명심해 주세요. 결국 내 몸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어떤 구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늦어요. 그리고 그 피해액을 온전히 다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나쁜 뉴스만 가득. 이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임대 입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인상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나쁜 뉴스인지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컨텐츠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몸 안 좋고 그래서 컨텐츠들을 좀 뜸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컨텐츠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그럼 준비한 컨텐츠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세요. 안녕.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